수능 점수가 가장 높은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수능 문제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 많고 많은 문제 중에 겨우 딱 얄밉게 4문제만 틀린 분이 계십니다. 4개? 꼭 그런 애들이 있어. 이 중에? 네. 어떻게 4개만 가장 틀릴 수 성적이 있죠? 높은 분인데 사회학과 출신의 가수 장기하 씨. 장기야. 당시 수능 만점이 400점이었는데 장기하 씨가 388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3점짜리를 4개 정도 틀린 것이죠. 우와. 그런데 더 놀랍게도 정작 대학을 서울대를 내신 성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수능 그렇게 잘 나왔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신하고 수능이 같이 좋은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이 노래 2008년 장기하 씨가 이제 발표한 싱글 앨범 싸구려 커피 노래가 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장기하와 얼굴들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입니다. 제가 홍대 여식이었다면. 여식? 네, 여식이잖아요. 여식. 예. 근데 장기하와 얼굴들은 진짜 홍대 서태지 아이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오, 예. 사실 그 장기하 씨는 우리 풍문쇼하고도 인연이 깊잖아요. 맞다, 유명한 맞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OST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풍문으로 불렸어요. 노래가 주제곡입니다. 풍문으로 들어오쇼. 원래는 1980년대 그 록밴드 함중아와 네, 양키스의 노래인데요. 장기하 씨가 나중에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예전에도 꽤 유명한 노래였는데 요즘 세대들은 잘 몰랐다가 리메이크 함으로써 정말 잠자고 있던 명곡을 깨운 셈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맞아요. 그 장기하 씨하고는 제가 작은 인연이 있는데. 또 있군요. 나왔네요. 유명하기 전에 홍대에서 조금 활동할 때 저희가 무슨 행사에 초대를 해서 여자 가수, 솔로 가수 옆에서 이렇게 뭐 피아노하고 뭘 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음악이 좋아서 제가 MC였는데 나중에 혹시 미안한데 이거 누가 곡을 썼냐 그랬더니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름을 물어보고 나중에 만나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기하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형 혹시 기억나시냐고. 형이 그때 저한테 천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라고. 그래서 되게 친해졌어요. 자, 장기하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나 멜로디가 정말 독특하잖아요. 네. 뭔가 7080 느낌도 나고. 맞아요. 예. 뭔가 이렇게 서민들의 아픔 같은 거, 애환 같은 것도 이렇게 읊조리고 네. 음유시인 느낌이 나는데 이런 분이 공부법이 남달랐을까요? 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수능시험에서 4개만 틀릴 수 있는 거였을까요? 예. 네, 요즘 뭐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네. 공부도 유전이라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상해요. 이 집을 보면 장기하 씨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종로에 있었던 그 서적 유명한 곳이죠. 알아요. 여기에 그 장하구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장하구 회장 같은 경우도 S대 그 법문학부 출신이거든요. 그때 당시 1950년대 독일 유학 갔다 올 정도였으니까 말이 돼? 뭐 굉장히 지식인이요. 집안도 굉장히 유전자가 다르네. 유전자도 그렇고 거기다 이제 또 서적이니까 얼마나 집안에 책이 많았겠어요. 뭐 이런 것도 큰 역할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기한 게 장기하 씨가 그 자취해본 적이 없대잖아요. 맞아. 워낙 그게 집안이 반전이라고 부유해서. 오히려. 근데 그 싸구려 싸구려 커피 가사랑 전혀 맞지 않는 삶을. 한판이 쩍하고 달라붙어도 그걸 어떻게 알까?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그분은 항상 바닥이 원목이었을 겁니다. 아니 원문 대리석. 대리석이었죠. 대리석.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또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서울대를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장기하 씨만의 뭔가 특별한 공부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장기하 씨의 공부법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틀린 문제가 없을 때까지 풀고 또 풀기입니다. 두 번째는 벼락치기는 금물이죠. 일단 시험 기간이 나오면 2, 3주 전부터 시험 공부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비법이 가장 핵심인데 바로 암기 과목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외에는 블랭크 공부법. 이거 좋아. 근데 우리도 이런 무슨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마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다 꿰고 있듯이 아는데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력도 재능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이분의 재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장기하 씨도 사실은 그렇게 공부 잘해서 4개 틀리고 S대 사회학과까지 들어갔으면 공부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다가 가수가 된 건가요? 장기하 씨가 원래 꿈이 가수였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음대에 진학을 하려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들아, 음악이라는 것은 천재들만 하는 것 같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천재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설득을 했대요. 근데 장기하 씨도 들어보니까 음악은 조금 더 남다르고 더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사회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공감이 전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막상 또 대학에 진학을 해보니까 본인의 길이 학자는 아닌 것 같았대요. 그래서 다시 음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장기하 씨 부모님의 말이 너무 멋있는 게 음악은 천재들이 하는 영역인데 우리 아들은 천재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넌 망해라 그랬어요. 너 음악하면 망해. 근데 이게 정말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어머님이 선견지명이 성원아, 너는 현실 망할 모자 거야. 아니에요? 음악하면 망하거든.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야 해. 그러니까 너무 전문대라도 현실주의셔서. 전문대 가서 기술 배워. 그래서 재수를 한 거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인 어떤 끼나 감각을 보이면은 부모님이 막 지원도 해주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조금 인식이 있었어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도 계속 무조건 대학은 가야 돼. 대학을 가면은 허락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네. 하셨군요. 장기와 얼굴들은요, 2012년 열린 제3회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실력파 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거죠. 장기하는 천재가 맞습니다. 그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듯이 장기와 얼굴들은 가장 전성기 때 이제 해체를 했어요. 지금은 장기하 씨 혼자서 솔로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역대급 수능 점수로 보는 S대 출신 스타 탑3. 두 번째 스타는 누군가요? 지난 9월이죠. 둘째 딸을 출산한 너무나 아름다운 이 배우 김태희 씨. 김태희 씨가 S대 의류학과 출신이잖아요. 수능 점수가 무려 385점입니다. 근데 아니, 뭐가 달라요, 장기하 씨랑? 388점이었잖아요. 아마 3점짜리를 하나 더 틀린 것 같습니다. 5문제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렸네요. 근데 뭐 김태희 씨가 데뷔했을 때부터 뭐 정말 다 가진 분으로 워낙 유명했잖아요. 뭐 예쁘고 공부 잘하고 심지어 그 후에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또 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김태희, 아빠가 비면은 이거 뭐 어떤 복이냐 이거 대체. 어떤 기분일까? 네, 그런 뭐 부러움 섞인 말들을 많이 하곤 했죠.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그 광고 대행사 디자이너를 통해서 연예계에 입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CF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희요? 뭐 그날이라고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공미도 정말 거치지 않고 딱 나오셨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청순하고 너무 신선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김태희 씨를 주목을 해서 연기 쪽에서도 이제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김태희 씨는요. 인성도 되게 좋아요. 그럼요. 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기자들 저희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서 만나 스태프들 얘기 들어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가장 잘 챙기는 가장 인간미 넘치는 배우가 최고입니다. 나도 예전에 영화 싸움인가? 그걸 제가 진행했거든요. 시사회 그걸. 야, 김태희 씨 진짜 착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농담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사진 찍을 때도 저하고도 찍는 조건으로 그러면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으로 했잖아요. 근데 진짜 나 찍어주려고 서 있더라고요. 네, 김태희 씨의 졸업사진을 보면 지금과 정말 똑같은 모태 미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고등학생 때 정말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말에 입 아프죠. 그럼요. 맞습니다. 여신인데요. 그리고 작년에 그 김태희 서울대 가려고 공부만 한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 충격을 줬어요.
야, 저 같았으면 벌써 쫓아다녔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김태희 씨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학생들이 태희 기다린다고 반 앞에 바글바글했다. 쉬는 시간에도 있고 끝날 때도 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요. 지현수 씨는 어떠세요? 아, 지현수 씨가 정말로 시절에. 빛이 나셨잖아요. 궁금해요. 지금 뭐 공사로 완성이 된 거 아, 예. 저희 드디어 그냥 이제 완성이 이런 거 됐군요. 앞으로 예. 물어봐야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때는 저희 시대는 퀵 서비스가 유행이었어요. 수업 중에 이제 꽃다발이 오거나, 맞다. 초콜릿 바구니 오거나, 이제 퀵 서비스가 오면 뒷문에서 똑똑똑 한 다음에 문 열고 여기 누구누구 학생 있어요라고 하면 이제 손을 드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꽃을 갖다 주면 애들이 와 해주고. 근데 막 학창 시절에 빼빼로데이나 뭐 박스채로 받고 뭐 누구나 다 받아봤잖아요. 예. 박스 내리친 거 아니에요? 내리친 거. 뭐 다른 분들보다 인기가 많았다면 많았겠죠. 공부에 좀 방해가 됐을 텐데도 수능 점수 어쨌든 5개 틀렸다는 거잖아요. 485점이면 400점 만점에. 이분의 특별한 공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집중력을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김태희 씨만의 학습법인데 바로 올빼미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올빼미? 밤에 새벽에 안 자는 건가요? 올빼미 진짜 밤에만 하는 건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바이오 리듬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집중력을 가장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게 이게 핵심인데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가장 집중력이 좋았을 때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이 이 시간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 본인의 이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이오 리듬인 언제까지? 정말 이건 꿀팁인데요. 저도 대본을 외울 때 꼭 외워지는 시간이 있어요. 외워지는 그 조명 분위기도 있고 그래야 꼭 외워지는데 내년에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는 이 방법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공부를 하면 수업 시간에는 좀 졸립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올빼미 학습법 때문에 사실 김태희 씨가 굉장히 지각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도 졸아서 별명이 헤드뱅잉이었대요. 수업 시간에 너무 이렇게 상모를 잡고 이렇게 돌렸다고. 아, 이게